2016년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학력은 물론 재산 상태까지 모두 거짓이었어요. 무슨 드라마 내용처럼 남편의 가족도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째인데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이혼 소송은 가능할지요? 남편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경우 위자료는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일단 혼인 무효 소송이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이혼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좀 하나씩 알려주시죠. 예, 이런 사례가 많죠. 혼인무효 사례를 하다 보면은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네. 마찬가지인 것 이런 같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더 특이한 사례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이걸 위해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혼인의 무효에서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혼인의 무효 사유를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 지금 SNS 상담건은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제1호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발생을 하냐 하면은 지금 혼인신고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현행법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실 때 혼인을 하는 양 쌍방 당사자가 관서에 출석을 해서 날인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이 혼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을 하면은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누군가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혹은 내가 혼인신고 되는지도 모르는데 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서류나 이런 게 도용당해서 혼인신고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그런 사례 상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민법 815조에서 이야기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즉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해서 네. 혼인의 무효 소송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혼인의 무효라고 했을 때 좀 이혼과 다른 점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어감 자체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혼인의 무효라는 거는 애초에 혼인 신고가 없던 상태로 다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혹시 그 사이에 누군가 사망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 발생하지 않고요. 서로가 일상가사 대리라는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소송 절차로 말씀드리면은 이혼 소송과 다르게 혼인 무효 소송은 굳이 조정 절차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확연히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자, 이 사례를 보면 재산부터 뭐 학력, 가족관계 뭐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이미 3년 동안 하셨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될지 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네,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유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해당이 돼서 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혼인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요? 취소 사유도 네. 있고 취소 사유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라든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무효와의 차이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없을 때지만 예. 혼인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로 기망을 당해서 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시면 직업과 학력 또는 월세인 신혼집을 전세로 속이고 또 본인의 남자도 사기죄로 조사 중에 있던 것도 예. 모두 속이고 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예. 또 뭐 학력이라든지 이혼 경력, 출산 경력을 속이고 하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인 부분이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거든요. 황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네, 법에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 즉 상대방이 나한테 학력이나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모두 속이고 결혼했다면은 혼인의 무효가 될지는 좀 의문이겠지만 이런 거에 그러니까 혼인의 무효가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네. 속인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서류를 위조한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죠. 늘 그렇지만 판결로 받는 거는 그러니까 입증을 잘 하고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추심할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 관계도 다 거짓이었다라고 상담 내용 보내주셨는데, 그럼 뭐 결혼식 같은 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런 거 연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연기를 해준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손해배상이나 법적 처벌을 좀 내릴 수 있을런지 박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혼인 무효 사유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기간이 없이 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 할 때 지금 같이 연기를 해주신 분,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죠, 역할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예. 또 형사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이분들에 대해서 같이 사기죄에 대한 불법 그 사기죄에 대한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을 조건으로 자신의 뭐 재산이라든지 학력, 뭐 그 외의 것들을 속이는 경우.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셨잖아요. 만약에 결혼 전에, 직전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대방을 또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황 변호사님. 그 처벌이라는 문제는 결국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가 그 문제인데 네. 과거에는 혼인빙자 간음죄, 그 줄여서 혼빙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죄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신다거나 처벌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 결국은 그 속이긴 속였는데 그 속인 거짓말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최근에도 좀 비근한 사례였는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뭐 임신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편취했다거나 예.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을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처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 사례만 봐도 저는 뭐 드라마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뭐 더 심한 사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절대 이렇게 뭔가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